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권경의 변호사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 변호사는 오랫동안 민변 변호사로 활약하다 조국 사태로 좌파 진영과 사실상 결별하고 연일 좌파 진영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이 권경의 변호사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권경의 변호사가 선대위에 합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셋 중 가장 먼저 금태섭 전 의원이 합류했죠. 지난 7일 중앙선대위의 전략기획실장으로 공식 합류하면서 민주당은 1년 전 탈당했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오늘은 윤희숙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했는데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기구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답게 이재명을 겨냥한 말을 내놓았는데 이재명 법 우습게 알고 인간적으로 덜 됐다라는 말로 복귀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권경의 변호사가 남았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권경의 변호사를 영입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도 보도해드린 과거 천안함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권 변호사는 지난 2010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천안함 종합보고서 관련 긴급토론에 참석해 최현일 함장은 군형법상 제71조 함선 복물죄에 해당한다.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해 함선을 파괴하는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제24조는 적진에서 지휘관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면서 무기나 징역형이 있지 않고 사형이란 단일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정이나 어뢰의 접근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경계 실패라고 하는 것은 군 지휘관으로서의 분명한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 같은 권 변호사의 과거 발언은 얼마 전 논란이 됐던 민주당 부대변인의 천안함 함장이 당시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한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권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천안함 좌초설 등을 지속적으로 재계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데일리 서프라이즈 대표의 변론도 맡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권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자 천안함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권 변호사가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이 끊이질 않자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친형 광기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권 변호사님 법정에서 악랄하게 변호하셨지요. 법정에서 가슴에 비수를 찔러가며 신문을 가했던 생존장병들과 최현일 함장님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라며 당신들은 전사한 전우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증인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답을 기대하며 교묘하고 야비하게 자존심 깎아가며 고문 같은 신문 공세를 했다.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최원일 전 함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변호사님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라고 되물으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었고요.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 회장도 최 전 함장과 같은 날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 갈망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논란 끝에 결국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의 천안함 관련 행적 논란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최현일 전 함장은 권 변호사가 용기를 내준 데 대해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 전 함장은 방금 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7일 천안함 좌초설과 잠수함 충돌설 음모론자를 악랄하게 변호해주던 권경의 변호사를 서초동에서 만났다라며 권 변호사는 공익에 대한 반대 의견의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변호하다가 또 다른 약자, 유족, 생존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사과했으며 변호 중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현일 전 함장은 권 변호사의 사과를 대체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최 전 함장은
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내준 권 변호사. 나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그 발언 정말 죽고 싶었고 아직도 가슴에 빗으로 남아있지만 이분 또한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키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늦게라도 이런 분들이 나와준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함장은 권 변호사의 사과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저와 함께 대전현충원 참배를 약속했으며 향후 진정성 있는 행보를 기대해 본다며 이번 사과와 반성이 진정이라면 앞으로 이분이 어떤 당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관여치 않겠다. 천안함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권경의 변호사의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흔적을 지우고 사실을 비틀려 전방위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폭침 주범 중 한 명인 북한 김영철을 국빈급 대우하며 한국을 휘젓게 다니게 했고 통일부 홈페이지에선 김영철 이름을 아예 삭제했죠. 또 고교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은 천안함 폭침을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서 식량 등을 지원받으려고 천안함 공격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죠. 이런 북한의 태세 변화는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 아닐까요? 천안함 폭침을 소설이라며 온갖 괴담을 주장하던 이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또 천안함 유족을 따로 만나 위로한 적도 없죠. 천안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통일장관에 앉혔고 국방장관은 천안함 등 북한 도발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니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아마 자기 부하가 적에게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이에 운운하는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들의 통조에 천안함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음모론자들을 악랄하게 변호해주던 권경의 변호사의 뒤늦은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